고등학교 물리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전자기파라는 파동을 새롭게 배우면서 파동에서 일어나는 현상, 간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회절도 조금 다르긴 했지만 간섭. 근데 20세기 물리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숙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동, 이제 빛이라는 것이 파동이라면 분명히 맥스웰이 예측한 전자기파가 맞다면, 그리고 심지어 간섭과 회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파동이 맞는데 파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일들이 광전 효과인데요. 광전 효과는 금속에 충분히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출 때 금속에서 전자, 이 튀어나오는 전자를 우리가 광전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말이죠. 얘네가 어떤 진동수 아래면은 아무리 강하게 오래 쬐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 기준을 우리가 문턱 진동수 혹은 한계 진동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빛의 진동수예요. 금속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그때 광전자가 방출되면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광전류라고 부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광전 효과라는 현상은 발견했는데, 일단 어떤 일부 금속에서는 어떤 일부 빛을 쏴줄 때 전자 튀어나오는 걸 발견했고, 그로 인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걸 발견했으니 전류를 어, 뭐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실험은 옆과 같습니다. 각각의 회로를 연결해요. 전압계는 당연히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고요. 얘네가 K와 P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K에는 음극, P에는 양극이 모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빛을 딱 쬐면은 음극 K에서 광전자가 방출되고 그게 P에 모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다만 이 전류가 정말 특이한 것은, 그리고 광전자가 정말 특이한 것은, 진동수가 이 문턱 진동수 아래일 때는 아무리 빛의 세기, 이제 빛의 세기는 빛의 진폭과 관련이 있어요. 파동에서 진폭과 관련이 있어요. 진폭. 아무리 센 빛이어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혹은 측정해 보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세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전까지는 센 빛이라고 하면은 파동이니까 진폭이 센 빛이었고, 센 빛이면은 그만큼 또 에너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그렇게 해서 충돌해서 나온 어떤 충돌하거나 방출돼서 나오는 광전자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세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아래면 아무리 강하게 그리고 오래 쬐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파동이기 때문에 오래 쬐면 오래 짤수록 또 이 빛들이, 빛의 세기가 또 모이고 서로 간섭, 증폭되어서, 보강 간섭, 증폭되어 가지고 더 에너지를 더 강하게 받아 에너지가 누적되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나오지 않아요. 다만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가 크면 세기와 관계없이 빛은 즉시 광전자가 방출됩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오직 진동수만 관계되고요. 같은 진동수일 때 빛의 세기가 셀수록 이제서야 전자가 많이 방출해요. 전자가 더 빠르게 방출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가 그냥 많이 방출돼요. 전류가 더 커집니다. 이런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도난경 보기. 사람이 지나다닐 때 만약에 그 도난경 보기 보면 이게 빨간색 실선으로 빨간색 이제 그 빛이 레이저가 막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그 빛을 맞게 되면은 레이저가 지나가지 못해서 반대편에 도달하지 못하니 어떤 식이냐, 계속 이 빨간색 빛이 비치고 있는 동안 계속 한쪽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빛이 막히게 되면은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얘네가 전류가 갑자기 끊긴 것을 감지하고 울리게 되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 역시 각각의 그 금속에다가 각각의 그 빛을 쏴서 또 그 신호를 읽는 형식이고요. 자, 이 광전 효과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했느냐? 빛이 파동이라면 진동수가 아무리 작아도 세기가 크거나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비추거나 하면은 전자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방출돼야 돼요. 파동이라면 진폭이 크면 클수록 혹은 오랜 시간 째서 얘네가 더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충분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원래는 파동에서의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세기와 관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동수와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요.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 혹은 광량자라고 하는 입자들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이다. 이거 옛날에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 옛날에 원자오형 얘기할 때 각각의 궤도가 있어서 특정 궤도에서는 빛을 방출하지 않지만 서로 다른 궤도로 양자수가 1이거나 2거나 서로 다른 궤도로 전이할 때는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근데 그때 그 에너지 양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서 계산된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거보다 더 훨씬 나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그 내기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그 사건이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 광량자설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헷갈린다. 그리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에너지가 커서 충돌 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고, 진동수가 만약 작다면 광자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고, 충돌해도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고. 즉 빛은 이 하나의 입자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충돌이라고 하는 입자적인 특성도 나타나요. 근데 앞에서 봤죠? 지난 시간에 간섭이라고 하는 파동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느냐? 영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합니다. 이중 슬릿을 놓고 이제 저 구멍 이제 슬릿이라고 해요. 구멍이 이제 동그라미 우리가 홀이라고 얘기하고 사각형으로 딱 기다랗게 내면 우리가 슬릿이라고 하는데 이중 슬릿을 딱 내요. 그리고 그 슬릿 뒤에서 빛을 비춥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틈 사이로 회절이 일어나요.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회절이 일어나요. 그리고 회절이 일어나면서 파동이 또 진행되면 또 마루와 골이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뒤에 이제 무늬를 보면은 가운데가 밝고 또 다른 데도 조금씩 어두웠다가 밝았다, 어두웠다가 밝았다. 보강되는 데는 밝고 상쇄되는 데는 어두운 이런 무늬가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광자 하나, 광자라고 하는 입자라고 하니 그 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놨단 말이에요. 어떤 구멍으로 통과하는가, 빛이 어떤 구멍을 통과하는가, 이 광자라고 하는 입자가 어떤 구멍을 통과하는가 장치를 뒀어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딱 장애물 뒤에만 빛들이 쌓여서 밝은 무늬가 나타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입자로서의 빛을 보려고 하니까 진짜 입자로서의 빛의 상태가 나타나요. 만약에 공을 쏜다고 하면은 공도 앞에 파동에서처럼 막 밝았다 어두웠다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으로 인한 무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딱 빈틈 뒤로만 나타나겠죠. 입자성을 보려고 하니까 딱 그런 현상만 일어나요. 근데 입자성을 보지 않고 파동성을 보려고 하니, 회절과 간섭을 보려고 하니까 진짜 그대로 나타나요. 즉 빛은 파동성을 측정할 때는 파동적인 특성만 관찰되고요, 입자성을 측정할 때는 입자적인 특성만 관찰됩니다. 즉 관섭과 회절이라는 파동성과 광전효과라고 하는 입자성 둘 다 갖고 있어요.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이중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정말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이 현상들이 특히나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쓰고 있는 뭐 반도체 같은 것도 다 이런 얘기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내용도 있고요. 파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있고. 오늘은 조금 더 입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정보 기록할 때는 우리가 입자성을 이용합니다. 전화 결합 소자, CCD라고 부르는 전화 결합 소자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화소, 일종의 작은 광다이오드가 평면적으로 배열된 구조로서 디지털 카메라, 광학 스캐너, 비디오 카메라 등에 이용되는데요. 일단 빛이 CCD, 전화 결합 소자 및 애드버브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광전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내 전자와 양공의 쌍이 형성됩니다. 전자가 광전 효과 때문에 튀나와서 전자와 그 빈 공간 양공의 쌍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때 전자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죠. 아까 앞에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전자는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는 첫 번째 전극 아래에 쌓입니다. 하지만 인접한 두 번째 전극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자는 또 그 전압에 따라서 고르게 분포하고요. 한쪽의 전극을 또 빼주면 두 번째 전극을 이동하고 또 옆으로 이동하고 또 옆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소자의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컬러 영상을 얻을 때는 CCD 위에 컬러 필터를 해가지고요.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빛을 통과하는 물질들은 그 물체가 보이는 색깔이 통과하는 빛의 색깔이다. 빛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체들은 반사하는 빛의 색이 우리가 보는 색이었고, 통과하는 물체들은 그 빛이 통과하는 빛의 색이 우리가 보는 색깔이다. 그리고 그 빛 색깔의 빛만 딱 통과함으로써, 그리고 그 빛의 색이, 진동수 등이 또 전자로서 기록됨으로써 색상 정보가 입력되는 것이죠. 회절로 인해서 빛은 회절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코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눈부심을 막는 코팅 등 또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 정보 기록, 우리가 CCD라고 하는 우리 디지털 카메라, 뭐 여러 가지 비디오 카메라 등 여러 가지에 이용되는 또 그런 장치들에 이용되기도 해요.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지금 왔을 때는 지금 와가지고 너무나도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19세기, 20세기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고요. 또한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 불리는 양자역학의 시작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빛이 입자기도 하면서 파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입자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전자 이런 것들은 진짜 입자성만 띠고 있을까요? 그 질문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 얘기예요.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니, 둘 다 갖고 있다니. 근데 심지어 두 개가 중첩해서 같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보고자 하면은 우리가 뭘 관찰하고자 하냐에 따라서 얘네가 진짜 알고 있는 것처럼 딱 그것만 보여줘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말하면 우리가 뭘 보고자 하면이 아니라 확률로서 나타나는 건데, 즉 우리가 얘가 입자성을 띨지 파동성을 띨지는 확률로서밖에 얘기 못해요. 근데 다른 물질들도 또 그런 물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물리학 1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얘기, 정말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